아유, 비문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수몽대 여러분. 국어 김현동입니다. 오늘도 바쁘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은 과학 제시문 다루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죠? 국어 문제 출제 유형은 전체가 다 일치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일치하지 않는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논리가 일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의미가 일치해야 되고 세 번째 개념의 구조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중 첫 번째 관점이고요. 그 관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린 적 있고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 과학제시문 다룬다면서요. 네, 바로 이겁니다. 과학제시문은 전체가 다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제나 항상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에서부터 벌써 중심 문장이 도출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인과관계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첫째, 공변성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 통대성, 셋째, 시간적 우선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공변성이 뭐냐면요. 말만 어렵지 내용은 쉬워요. 함께 변하는 겁니다. 함께 변하는 거.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일단 함께 변해야 된다고요. A가 막 움직이는데 B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A랑 B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지금 벼락도 안 치고 눈도 안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 수업과 날씨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분필만 들면 비가 와요. 이러면 비 오는 것과 제가 분필을 든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공변성이 있어야지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라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공변성이 있다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A가 변화할수록 혹은 A가 변화하면 B가 변화한다. 이렇게 됩니다. 과학 제시문에서 변화는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A가 증가함에 따라 B가 증가한다거나 A가 감소함에 따라 B가 감소하는 것. 이게 과학 제시문의 중심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학 제시문을 읽어 나가다가 면자나 수록자가 나오면 네,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태연하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면자, 수록자 나오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통제성입니다. 통제성은 뭐냐면요.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싶거들랑 A와 B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들을 다 통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A하고 B하고만 따져야지 이 A와 B 사이의 관계 사이에 다른 제3의 변인이 끼어들어서는 곤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제시문에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다른 모든 조건들은 일정하다고 할 때 주로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적 우선성은요.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있어야 되겠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선후관계 또는 A to B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점점점 구체화되겠지만 하나가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합쳐졌을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세 가지입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뭐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정답이나 빨리 알려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기체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제시문에 나왔다고 칩시다. 일치하는 말을 찾아야 돼요. 1번은 뭐냐면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일치하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지를 하고 깊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깜짝 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예, 2번은 일치하나요? 예,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1번은 일치하는 것 같아? 제 신문하고 비슷해. 2번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1번 명제와 2번 명제는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는 대우명제 관계입니다. 대우명제. 대우명제가 뭐냐면 P면 Q에다가 참일 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답니다. 이게 대우명제예요. 예, 기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은 수학 시간에 충분히 배우셨을 겁니다. 즉 1번이 참이면 2번도 참여해야 되고 2번이 참이면 1번이 참여해야 됩니다. 1번이 거짓이면 2번도 거짓입니다. 함께 간다고요. 1번과 2번의 참거짓 판단은.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논리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1번은 왠지 맞는 것 같고 2번은 왠지 틀리게 보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뭐죠? 정답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공변성, 통제성, 시간적 우선성 이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통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통제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만 암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 논리적 과정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 리모컨이 100개가 있습니다. 저기 TV가 하나 있어요. 리모컨 100개를 동시에 눌렀어요. TV가 켜졌네요. 어떤 리모컨 때문에 TV가 켜진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눌러봐야 돼요. 하나씩 눌러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99개의 리모컨을 전부 다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99개의 리모컨이 간섭을 할 여지를 다 차단하고 한 개씩 대응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리모컨을 눌렀더니 TV가 켜졌는데 1번 리모컨만 눌렀어요. 1번 리모컨만. 2번 리모컨부터 100번 리모컨까지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못해요. 이제 통제되어져 버렸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퀴즈를 내볼까요? 리모컨을 안 눌렀어요. TV가 켜질까요? 안 켜집니다. 어머, TV가 켜졌네? 리모컨을 눌렀을 겁니다. TV가 안 켜졌다면 리모컨도 안 눌렀겠죠. 왜? 그 TV를 켤 수 있는 리모컨은 오직 TV를 켤 수 있는 리모컨은 오직 그 1번 리모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화살표가 이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과학 제시문에서는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를 찾으셔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갈
수록 부피가 커진다를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이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천천히 다 찾겠습니다. 2014년도 수능부터 2020년도 수능까지 2019년도 수능까지 하나하나 다 찾겠습니다.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뭐냐? 예, 바로 이 통제성 때문에 요거의 의미가 단순한 화살표가 아니라 이 컬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컬러 다 바꿀게요, 지금부터.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컬러 바꾸고 나니까 1번 참인가요? 예, 1번 참입니다. 2번 어떤가요? 참인가요? 예, 참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인문, 예술, 사회 제시문과 다른 과학 제시문만의 독특한 독해 방법입니다. 감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과 경제 제시문에서는 면수록을 찾으세요. 결론입니다. 면수록을 찾고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 이걸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 원리들을 가지고 하나를 연습을 할 텐데요. 하나 연습을 할 텐데 2014학년도 9월 회전관성 제시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뭔데? 우리 뭐 하죠? 면수록 찾고 찾은 걸 이퀄로 바꾸겠다고요. 아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면수록 찾을 겁니다. 면수록.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이거 찾아갈 겁니다. 찾읍시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면. 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거.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찾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적으세요.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이거는 실제로 책임감 있게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아. 이게 암산으로 안 돼요. 수업을 듣는 거하고 실제로 이게 문제를 푸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여기에요. 찾았으면 적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어떻게? 않는다면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너무 길지 않아요? 너무 길죠?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연습을 해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거 이렇게 적는 겁니다. not 돌림힘 할 수 있겠어요? 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는데 뭐 못하겠으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일정한 빠르기.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조금만 연습을 더 하면 물론 공부 안 하고 이것만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오직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은 과학 제시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이걸 한 번만 연습해 놓으시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과학 제시문만 등장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일정한 빠르기를 빠르기가 일정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보기는 쉽죠?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은 다 이겁니다. 면, 수록 잘 찾았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을게요. 네, 이를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가군동량은 질량이 예민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돼.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뭐라고요?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력, 저항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그게 무슨 힘이냐면 돌림 힘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예.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속도가 변화하게 된다고요. 아, 이거 하기 전에 직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이거? 이걸로 바꾸라 그랬죠. 이걸로 바꾸고 나면 같은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이네요. 여러 개 남겨놓을 필요 없이 하나 지우겠습니다. 됐나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러면 할 때면은 그런 면이 아니죠. 진행하겠습니다.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 운동량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 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 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 운동량은 각 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으로 나타난다. 물론 여기에서는 예외인데요. 면수록이 안 나왔지만 예, 이퀄이잖아요. 이퀄이 나왔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각 운동량이 이퀄 각 속도 곱하기 회전 관성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왜 이렇게 설명도 안 하고 지나가냐고요? 면수록 안 나왔잖아요. 면수록. 우리 지금 면수록 찾고 있어요. 아시겠죠? 면수록 찾고 있다고요. 즉 회전체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뭐라고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 속도 변화 어렵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회전체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예, 다 적으세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적으시면 됩니다. 예, 무리하게 예쁘게 압축하려고 하지 말고 다 적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예, 중심축 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뭐가 질량 요소가 질량들이 중심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부가 네, 회전 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네, 제시문 읽으면 명제가 모두 1, 2, 3, 4,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제시문에 대한 완벽한 요약이라면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1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과학 제시문이 이해하려고 작정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제시문을 또 읽고 하는데요. 거기서 벌써 진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 시간이 날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 시간이 부족했어 라는 변명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부족해요. 어떻게 부족한 걸 해결할 건지가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과학 제시문입니다. 면수록 찾으세요. 면수록 찾아서 이걸로 바꾸세요. 바꾸신 다음에 옆에다가 쓰세요. 제시문 옆에다가. 그런 다음에 문제 풀다가 막히면 1로 돌아오세요. 이게 제시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선택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시문이에요. 네,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분차분하게
한 개씩 다 해보겠습니다. 1번.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네. 회전관성이 클수록 정지해 있다가 회전시키기 쉽다. 네, 1번 선택지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맞든 틀리든 이 제시문에 근거해야 됩니다. 맞더라도 이 1, 2, 3, 4 중에 하나 때문에 맞아야 되고요. 틀리더라도 이 1, 2, 3, 4 중에 하나 때문에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요약해 놓은 여기에는 이런 말이 없지 않아요? 정지해 있다가 이런 말 자체가 없죠. 회전시키기 쉽다. 요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똑같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풀라고 합니다. 뭘? 일치하는지를.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말이 맞든 틀리든 이거에 근거해서 풀라고 낸 문제이니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말 중에 그 무엇을 이렇게 살짝 꼬아놨구나 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네, 3번 명제죠. 3번 명제죠. 어떻게? 회전 속도 변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죠. 1번 선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 평가원이 회전 속도 변화라는 말을 정지해 있다가 회전하기 시작한다라는 말로 꼬아놨구나. 이거 과학 시험입니까? 국어 시험입니까? 이제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인 줄 알아야지만 1번 선지가 3번 제시문, 3번 명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인 줄 알아야지. 이거랑 같은 말이어야지 이게 어려운데 이게 쉽다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면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인 줄 알아먹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국어시험이에요. 물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말을 이렇게 꼬아놓고 알아먹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국어시험입니다. 국어시험. 그래서 물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물리를 정말 잘하면 쉽게 풀 수 있겠지만 물리 공부 대충 과학제시문이 1등급을 결정짓는 킬러래. 나는 문과인데 과학제시문 때문에 미치겠어. 과학 공부를 좀 해야겠어. 아닙니다. 국어시험 중. 아시겠죠? 네, 1번 틀렸습니다. 지울까요? 2번 해보겠습니다. 2번.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이 없이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고난이도인가요? 돌림의 작용이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저기에 회전을 멈춘다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 없죠? 자, 이제 의심이 출동해야 됩니다. 의심하세요. 저기 있는 말 중에 하나로 꼬아낸 겁니다. 뭘 꼬아냈을까요? 모르시겠는 학생들은 정지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훈련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리 지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거를 1번을 꼬아냈습니다. 속도 변화 없다예요. 2번 선택지 뭐라고 했냐? 회전하는 팽이는 회전하다가 회전을 멈춘다.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1번 명제에서 속도 변화 없다고 했는데 2번 선택지는 속도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국어시험입니까? 물리시험입니까?
뭐라고요? 다시 속도 변화 못한다라는 말을 제시문에다 주고 선택지는 뭘 주느냐? 회전을 하다가 회전을 멈춘다 이런 말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같은 말이라고요. 요 말을 이렇게 꼬아놓은 거라고요. 일치하지 않죠? 네, 가장 어려운 겁니다. 4번 선택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정말, 자 봅시다.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밑줄 그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워버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답니다.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다니까 크기와 질량은 네, 통제됐어요. 이제 더 이상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예, 지우는 것도 실력이에요. 통제성을 아시면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다는 말을 지울 수 있을 겁니다. 속이 빈 쇠공과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예, 쇠공이 회전 관성이 더 크답니다. 뭐보다? 플라스틱 공보다. 쇠공은 속이 텅 비었고요. 플라스틱 공은 속이 꽉 차 있어요. 꽉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말 중에 하나를, 여기 플라스틱 공 없잖아요. 쇠공 없잖아요. 여기 있는 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또 꼬아놨습니다. 또 국어 시험 중이에요. 네, 뭘 꺼놨을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 네,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질량 요소들이 속엔 없고 공 바깥쪽에 다 몰려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말을 속이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속이 꽉 찬 플라스틱 공은요? 예, 가까이 있는 애들도 있고, 예, 껍데기 쪽에 멀리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질량 요소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박이죠? 참신하고 기발합니다. 평가원 교수님들이 정말. 예, 중심축으로부터 질량 요소들의 거리가 멀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질량 요소들이 다 바깥쪽에 붙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량 요소들이 가운데에는 하나도 없다. 속이 텅 비었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일치합니다.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도, 예, 보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에서 A에서 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점은, 검은 점은 회전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운동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돌림힘이 일단 작용하지 않아요.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원래는 속도 변화가 없어요. 외부에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속도가 변화한다면 회전관성이 변화한 겁니다. 회전관성이 크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어려워요.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멀 때, 즉 그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질량 요소들이 바깥쪽에 많이 몰려 있을 때 회전관성이 더 크단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1번,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 운동량이 더 크겠군. 예, 외부에서 돌림힘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각 운동량은 일정합니다. 틀렸습니다. 2번,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B보다 D에서 질량 요소들의 합이 뭐죠? 질량 요소들의 합이 뭐죠? 2번 문제, 2번 선택지, 예, 그게 바로 회전관성입니다. B보다 D에서 회전관성이 합이 더 작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꼬아놓은 겁니까? B하고 D의 차이점이 뭐예요? B는 잔뜩 웅크리고 있고 D는 팔다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거죠. 또 이겁니다. D가 팔다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D가 팔다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요. 따라서 회전관성이 더 커야 됩니다. 더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잠깐만.
1번의 4번 선택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중심축으로부터 질량 요소가 거리가 멀다는 걸 하나는 속이 텅 빈 쇠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라는 걸 알아먹게끔 요구하고 있고, 다이빙 선수는 팔다리를 펼치면서 다이빙 선수가 팔다리를 펼치는 걸 보고 아, 중심축으로부터의 질량 요소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먹게끔 요구하고 있고. 국어시험이죠. 국어시험입니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이번에 5번 선지입니다. B 단계에서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회전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B 단계에서의 각속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B 단계에서 각속도. B 단계에서는 A나 C나 D나 E에 비해서 몸을 가장 많이 웅크리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 회전관성이 가장 작습니다. 회전관성이 가장 작으니까 각속도는 가장 큽니다. B가 제일 빨라요. B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바로 2014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수능, 2016학년도 수능 세제시문을 동시에 처리하겠습니다.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제시문 읽고 면수록 찾을 거예요. 제시문 읽고 면수록 찾은 다음에 선택지 읽고 또 면수록 찾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있는 그 말이 제시문에 없을 거야. 근데 자세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 이 말을 이렇게 꼬아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문제 안 풀고 수업 듣는 학생들은 지금 당장 제가 프린트 올려놓았거든요. 예, 2014 수능, 15 수능, 16 수능, 3개년치 수능 기출문제 과학제시문을 풀어보고 이 스타일대로 풀어보고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판서 내용이랑 예, 자기가 잘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한번 비교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